양양의 이 40대 7급 운전직 공무원이 30대 환경미화원들 3명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 7급 운전직 공무원이 청소차를 운전하다가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싣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버립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미화원들이 이 차량을 따라서 뛰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보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계엄령 놀이라면서 자신의 주식 3%가 오르지 못할 경우에는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환경미화원 3명에 대해서 가위바위보를 하게 하고 진 사람을 밟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모습도 영상으로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투자한 주식을 강요하기에 이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사게 함으로써 실제로 수백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는 결과에 이르렀고 심지어 일을 하기 전에는 속옷 검사도 했다고 하는데 주식이 오르기 위해서는 빨간색이 보여야 한다면서 빨간 속옷을 입게 하고 빨간 속옷을 입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폭행을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철없는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행위들 과거에 있었는데 그 정도 수준도 아니고 양양군에 있는 7급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분들에게 이런 행위를 했다. 참 궁금한 것은 가해자는 지금 한 명인 거잖아요. 이 7급 공무원 운전직. 근데 피해자는 여러 명인데 저항을 할 수 없었나요? 일부 영상도 확보된 상황이고 가해자들 외에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이상 범죄 혐의를 전면적으로 벗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가해 공무원은 상당수 행위를 인정하고 있지만 다만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경미화원들이 6개월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양양군은 이 가해 공무원을 대기 발령하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1차 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피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알려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지시를 내렸죠.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하라. 또 양양군 지금 홈페이지에는 이 해당 공무원 파면해달라는 요청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일단 실제 이 공무원에 대한 파면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수사 이후에 이런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건지 또 수사에 있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일단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청소차를 태우지 않고 갑자기 출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위력에 기한 업무방해죄를 논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면서 서로 폭행하게 한 행위는 2명 이상이 한 사람을 폭행했다고 볼 수 있어서 폭처법상 폭행교사이고 강제로 폭행하도록 시킨 행위이므로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가가 떨어진 경우에 투자한 주식을 사도록 한다던가 빨간 속옷을 입게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직권남용죄를 거론하기에는 이와 같은 모든 행위들이 공무원의 직권에조차 포섭되지 않는 행위라 직권남용죄보다는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파면이나 해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공무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 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가 문제될 만한 사안인데 비위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각 징계 행위를 양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위 정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이 충분히 가능한데 공무원 징계의 경우에는 그동안의 공적 등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근무 경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징계 양정이 이루어지는데 전향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어도 해임, 즉 배제 징계는 불가피해 보이는 사안입니다. 지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폭행교사, 강요죄, 직권남용 이런 거 말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없나요? 충분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형사 절차 내에서 곧바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배상 명령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경찰이나 검찰 등 피해자를 위로하는 차원 나아가서 범죄 피해자를 돌보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범죄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동료 공무원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이런 대우는 고사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극악무도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철저하게 그 진상을 좀 규명해서 관련된 조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의 사건 마지막 사건입니다. 잊을만 하면 계속되는 이 바가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이 전통이 있는 광장시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바가지 논란이 있었냐 이에 앞서서 이 시장, 광장시장 안에 있는 상인회가
같은 시장 내 다른 상인회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어요. 왜 그런가요? 서울 종로 광장시장에는 두 개의 상인회가 있습니다. 예. 일반 점포로 이루어진 광장시장 총상인회가 있고 노점으로 이루어진 광장 전통시장 총상인회가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일반 점포 측이 노점 상인회를 대상으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내용 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3억 원대. 그렇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답신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사건의 발단은 최근 유튜브와 방송 등을 터져 나온 광장시장 일부 노점의 바가지 요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메뉴 바꿔치기나 현금 강요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 문제는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습니다. 일반 점포 상인들이 이 노점상들의 비양심적인 행위로 시장 전체 이미지가 추락했고 이로 인해서 덩달아 우리 매출까지 60% 가까이 급감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일반 점포 상인 측이 노점 상인회 측에 3억 원대 배상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참고로 이 광장시장의 일반 점포는 200개 정도이고 노점은 250개 정도입니다. 그 구역을 달리해서 각자가 영업을 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 광장시장에서 바가지 요금이 있었다, 뭐 불친절했었다.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뭐였나요? 일단 남성 2명이 5천 원 빈대떡과 4천 원 떡볶이를 시켰더니 이 상인이 우리는 기본 1인이 5천 원인데 즉 최소 주문 금액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불가피하게 7천 원 순대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온 물품들 가격에 비해서 양이 지나치게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순대는 9조각에 불과했고 떡볶이는 6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정도였는데 뿐만 아니라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카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 남성 2명은 계좌 이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노점은 손님이 시키지도 않은 고기를 순대에 섞어놓고 2천 원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구청이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이런 영상이 지금 올라오니까 지금 점포주 상인분들 입장에서는 노점에서 바가지를 씌우니까 우리까지 다 망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3억 원을 청구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3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현실적으로 이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과실, 위법 행위, 손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인과관계가 문제되는데 불법 행위인 바가지 요금과 나의 손해, 매출 하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그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의 바가지 때문에 나의 점포의 매출이 떨어졌는 게 과연 인과관계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매출 감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고 겨울철 비수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소비 트렌드 변경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집의 바가지 요금으로 우리 집 이불 가게 매출이 줄었다라고 주장했을 때 재판부가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가 개별 상인이 아니라 노점 상인회입니다. 이 노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는데 사실 상인회는 친목 도모나 공동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업을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 과연 노점 상인회를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다만 법원이 시장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일부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는데 아마 실제 소송 단계에 접어든다면 법원이 양측에 화해 권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마 제가 추정컨대는 일반 점포 측은 이와 같은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소송을 불사한다는 취지의 주장, 이번 소송 이기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는 싸움에 가까워 보입니다. 즉 노점들의 일방적인 행위이지 일반 점포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찾아오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 모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물론 관할구청도 일부 제지를 할 수 있는데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가격 문제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행정 지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가지 요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앞선 한 가지 예처럼 가격 표시 의무 위반 등 실정법 위반 사실이 적발된다면 이때는 관할구청이 직접 나서서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